어느 날 갑자기 늘 보던 그 사람의 얼굴이 문득 이상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분명 어제와 같은 얼굴인데 왠지 모를 낯섦과 거부감이 당신을 엄습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분명 같은 사람이고 같은 얼굴인데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고 인매가 괜히 거슬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공기가 불편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변했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질문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방향이 이미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을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얼굴 위에 얹힌 의미를 보고 살아갑니다. 같은 표정이라도 호의가 있을 때는 부드럽게 보이고 의미가 빠져나가면 건조하게 보입니다. 같은 말 한마디도 정이 있을 때는 배려로 들리고 정이 식으면 날카롭게 꽂힙니다. 이때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느낌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위치가 이미 옮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갑자기 끝났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미 닿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은 운명이나 숙명이라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의미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함께 웃던 시간,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마음, 기대와 실망, 말로 하지 못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쌓여 하나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제 역할을 다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상대의 태도도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보는 방식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이 이전처럼 마음에 닿지 않고 같이 있어도 굳이 더 알고 싶지 않아집니다. 잘못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히 불편하고 설명 없이도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주 자기 마음을 부정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괜히 마음이 식은 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얼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마음이 다른 쪽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좋게 보려 해도 시선은 자꾸 어긋나고 괜찮다고 말해도 감정은 먼저 반응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이 얼굴이 이제는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변화를 두려운 징조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봅니다. 모든 관계는 시작과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끝나면 의미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닿은 사람의 얼굴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가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억지로 예전으로 되돌리려 하면 관계는 더 피로해집니다. 보는 눈은 이미 달라졌는데 마음만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수많은 변화 중에서도 하필 얼굴에서 가장 먼저 균열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얼굴이 우리의 의지보다 늘 한 발 먼저 마음이 가장 깊은 곳을 비춰내는 정직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고를 수 있고 태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눈빛과 표정에는 마음의 방향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조용히 식어갈 때 우리는 설명보다 먼저 느낌으로 알아차립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감각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반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 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겹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할 때는 사소한 결점도 배경처럼 흐려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같은 결점이 전면으로 떠오릅니다.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건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내 마음의 조명이 이미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 조명의 변화가 아주 미세합니다. 괜히 표정이 거슬리는 것 같고, 예전엔 웃고 넘기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요즘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지만 이 감각은 우연이 아니라 누적의 결과입니다. 서로에게 기대했던 역할, 받고 싶었던 이해, 말하지 못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인연이나 업이라는 은유는 이 누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생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해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감정의 층이 많고, 그래서 변화도 더 깊게 느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변화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멀어진 친구보다 가족의 얼굴이 더 먼저 낯설어 보이고, 스쳐 지나간 인연보다 오래 함께한 사람의 표정이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너무 많이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상대의 성격이나 사건 하나로 정리하려 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도 변했어.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붙일수록 관계는 더 단단히 굳어집니다. 문제가 상대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이미 답을 정해놓고 보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에서는 어떤 말도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관계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종종 반대로 작용합니다. 더 설명하고, 더 맞추고, 더 애쓰지만 얼굴은 더 낯설어집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건 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의 표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억지로 덮으려 하면 감정은 더 빠르게 마모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판단도 결단도 아닙니다. 먼저 이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이 감각을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낯선 감각을 처음 마주할 때 상대보다 먼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마치 안개 속의 타인처럼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지독한 배신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어떻게 그 뜨겁던 정이 한순간에 식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자책의 소리가 마음을 괴롭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빛이 있어야만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인연의 빛이 사라지면 그 어떤 아름다운 얼굴도 어둠 속에 가려진 무채색의 돌덩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눈을 비비며 그 빛을 다시 찾아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빛이 꺼졌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상대와 나 모두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는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이 낯선 감각을 단순한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억지로 눈을 감고 버텨낸다면 그 다음은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끝에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지독한 피로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감각을 무시한 채 관계를 이어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대화가 줄어들거나 싸움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말은 계속 오갑니다. 안부를 묻고 해야 할 이야기는 하고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서로를 더 이해한 느낌은 없고 괜히 지친 기분만 남습니다. 이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의미가 빠진 채 형식만 남아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이미 흐름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비유합니다. 각자의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 관계라는 틀만 예전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더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이해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이 애씀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얼굴을 더 낯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상대의 말과 표정이 더 예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한숨, 잠깐 스친 표정, 무심한 말투 하나가 괜히 마음에 남고 이전보다 더 크게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부터 얼굴은 점점 불편한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런 눈빛이었나? 왜 저렇게 말하지? 이 질문들이 늘어날수록 관계는 서서히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작용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한 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면을 보고도 서로가 다른 의미를 읽어내는 상태입니다. 이미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계속 가까이 있으려 하면 해석의 간극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갈등이 없어 보여도 늘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도 쉬지 못하고 혼자 있어도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마음이 약한가? 하지만 이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변화를 알아차리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관계가 이제는 다른 방식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이렇게 보는 것이 서로에게 맞는가? 이 관계는 지금의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외면한 채 버티면 얼굴은 더 이상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는 감각이 불편함으로, 불편함이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불편한 얼굴을 매일 마주하며 억지로 미소를 짓는 일은 매일 조금씩 자신의 영혼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나쁘기 때문에 독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흐름을 강제로 막아세우고 고여버린
마음의 물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리나 책임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붙여 이 고인 물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순리이며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야 하듯 인연 또한 제 갈 길을 가도록 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흐르지 않는 인연은 결국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오그라들고 그의 발소리만 들려도 숨이 막히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늘이 보내는 가장 간절한 구조 신호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댐이 수문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더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니고 당장 결론을 내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 얼굴이 보내는 신호를 억지로 덮지 말고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 관계가 끝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바뀌려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자주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얼굴이 이상해 보인다는 사실을 곧 관계의 파멸로 단정 지어버리는 성급함 때문입니다. 과연 이 변화는 반드시 끝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신호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얼굴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이 변화는 곧바로 이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관계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알림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알림을 받자마자 두 극단 중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아무 일도 없는 척 계속 버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에 휩쓸려 급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선택 모두 얼굴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입니다. 버티는 쪽은 이미 바뀐 시선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고, 끊어내는 쪽은 그 시선의 이유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둘을 모두 성급한 판단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달라 보이는 순간은 결론이 아니라 관계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는 판단보다 관찰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얼굴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언제부터 이런 감각이 쌓이기 시작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은 상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관계는 조금 다른 길을 열어 보입니다. 이때 비로소 두 가지 가능성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는 관계가 형태를 바꾸며 이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대와 역할이 정리되면 얼굴의 낯설미 다시 잦아들고 사람 자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낯설미 계속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대화를 줄여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거리를 둬도 시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얼굴은 더 이상 관계의 일부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지점임을 말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 다했다는 표현은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킵니다. 싸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이 관계가 더 이상 서로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억지로 막지 않고 차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관계는 무너지는 대신 정리됩니다. 정리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 이별일 수도 있고 형태가 달라진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신호를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더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관계의 겉모습이 아닌 남겨진 자신의 중심을 향해야 합니다. 정리의 국면에 들어선 인연,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비로소 후회 없는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관계가 정리의 국면에 들어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패배처럼 느낍니다. 내가 잘못했나?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마쳤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인연은 영원히 붙들고 가는 소유물이 아니라 각 시기마다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억지로 이어도 기능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 역할이 이미 끝났거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태도는 자기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미워하면서 버티거나 죄책감으로 붙잡거나 상대를 나쁘게 만들어야만 정리가 되는 방식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는 끝낼지 몰라도 감정은 오래 남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한 가지 기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관계가 지금의 나를 더 좁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숨 쉴 공간을 남겨주고 있는지, 얼굴을 볼 때 몸이 먼저 굳는지 아니면 그저 담담해지는지, 이 기준은 정답을 주지 않지만 방향은 알려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덜 상처받으며 통과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이는 순간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말고 그 변화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관계를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라는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리된 인연은 원망으로 남지 않고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기억으로 남은 관계는 다음 인연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닿은 사람의 얼굴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말은 저주도 예언도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알림에 가깝습니다. 그 알림을 차분히 받아들인 사람은 이별 앞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관계는 끝났을지 몰라도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지금의 당신과 다시 자연스럽게 마주할 인연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연을 맞이하려면 이상해 보였던 얼굴을 미워한 채 붙잡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얼굴을 하나의 신호로 존중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시선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워진 시선으로
다음 인연을 맞이해도 괜찮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인연이 떠난 뒤에 텅 빈 공간을 상실이라고 부르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결코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이 온전히 발을 뻗고 쉴 수 있는 당신만의 오롯한 영토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상해 보이던 그 얼굴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수록 당신이 오래전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의 진짜 얼굴이 거울 속에서 서서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억지로 지어냈던 표정들이 사라지고 가장 담담하고 평온한 당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평온함이야말로 하늘이 당신의 인연을 끊어내면서까지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누군가를 다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고요한 충만함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당신이 완벽하게 혼자로서 행복해질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결을 닮은 가장 맑은 인연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당신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얼굴이 문득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미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무정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이제 더 맑고 가벼운 흐름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우주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얼굴을 가만히 존중해주고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비워진 눈에 다시 아름다운 것이 담길 때까지 그 평온한 기다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